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하루 크게 올라도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평단까지는 아직 멀고 조금만 반등하면 다시 밀릴 것 같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본전을 기다리지 말고 본전이 올 수 있는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핵심 물량과 정리할 물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중이 과도하다면 반등을 이용해 현금을 만들고 추가 매수는 외국인 자금과 반도체 후방 확산이 확인될 때 나눠서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회복하면 내 상품도 당연히 본전으로 돌아온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도 내 계좌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 본전 매물이 반등을 막는 구조, 그리고 손실권 투자자가 실제로 선택권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실과 회복은 서로 같은 크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가 20% 떨어졌다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20%가 아니라 25% 올라야 합니다. 40% 손실이라면 회복에는 60%가 넘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기준을 다시 맞추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수록 손실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며칠 반등했는데도 내 계좌의 손실이 생각보다 줄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락할 때 커진 손실을 같은 상승률로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면 반등 때 무리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본전 전략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추가 손실을 제한하면서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버틸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자신의 평단을 삼성전자의 적정가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그 가격에 샀으니 언젠가는 시장도 그 가격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내 평단을 모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이익과 미국 금리, 메모리 가격, 환율과 고객사의 투자를 보고 주문을 냅니다. 내가 27만 원에 샀다는 사실은 내 계좌에는 중요하지만 시장에는 아무런 정보가 아닙니다. 평단에 매달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본전까지 남은 거리만 계산하고 위험 신호가 나와도 본전이 오기 전에는 팔 수 없다고 버티게 됩니다. 본전 집착이 판단에 멈추게 만드는 순간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매수 가격에 붙잡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수록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는 주가가 자신의 평단에 가까워질수록 더 이상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 매도 주문을 냅니다. 급락 때 들어온 단기 투자자는 조금만 수익이 나도 차익을 실현합니다. 한쪽에서는 본전 매물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첫 반등은 속도가 쉽게 둔화됩니다. 이 물량을 받아내려면 다음 상승을 믿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잠깐 높이 오른 것보다 매물을 소화한 뒤 종가에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전 매물은 악재가 아니라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다만 그 매물을 받아낼 장기 자금이 아직 없는데 개인만 추가 매수하면 반등의 부담을 우리 계좌가 다시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본전 회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힘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익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반도체 부문이 전체 이익을 이끌었습니다. AI 서버용 DRAM과 HBM, 기업용 SSD가 함께 늘었고 메모리 가격도 강했습니다. 8월 초순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실제 통관 물량으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흔들려도 공장에서는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계속 늘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의 부담은 낮아지고 시장이 삼성전자에 다시 높은 가치를 붙일 근거가 생깁니다. 본전 회복은 기대만으로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이익이 쌓이고 다음에 전망이 상향돼야 반등이 새로운 상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이익의 질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익이 한 분기의 메모리 가격 급등에 기대고 있는지, 몇 년 동안 이어질 AI 수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HBM4 출하가 늘고 HBM4 E샘플이 실제 고객 주문으로 이어지면 고부가 메모리의 비중이 커집니다.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낸드까지 함께 좋아지면 한 제품이 흔들려도 전체 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메모리 한 종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DRAM과 낸드,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함께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이 넓은 사업 구조가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확인될 때 시장도 사상 최대 이익을 일시적인 고점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메모리 산업의 계약 방식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고객이 재고를 미리 쌓
쌓고 공급이 늘어나면 주문을 갑자기 줄이면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질수록 다음 불황을 걱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몇 년 동안 받을 물량을 미리 예약하고 선수금과 가격 조건을 정하면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이 실제로 확대되면 삼성전자는 현물 가격의 모든 이익이 흔들리는 회사에서 수주 잔고를 가진 AI 인프라 공급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격 하한선과 취소 보상, 투자비 분담이 있어야 불황의 충격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확인될수록 본전 회복의 근거도 단기 반등에서 장기 실적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힘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의 회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이익은 메모리에 크게 쏠려 있습니다. 메모리가 강한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업황이 꺾이면 회사 전체 이익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HBM 베이스 다이와 미국 고객 주문을 늘리고 2나노 HPC 과제에서 실제 양산 성과를 내면 이익의 축이 넓어집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주 발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적자가 줄며 고객사가 반복 주문을 넣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안정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메모리 호황뿐 아니라 파운드리의 신뢰 회복도 함께 필요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본전 회복을 늦출 위험도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 창신 메모리의 범용 D램 증설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정책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보다 점유율을 우선하면 PC와 스마트폰, 일반 서버용 메모리의 수익성이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짓는 계획과 판매 가능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다릅니다. 장비 설치와 수율 안정, 고객 인증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최첨단 HBM은 범용 D램보다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메모리 이익이 곧 무너질 것처럼 공포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양산 속도와 제품 수준, 범용 D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높은 금리와 AI 고객사의 자금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고객사가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늦추면 주문 증가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칩만 사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와 전력망, 냉각시설, 네트워크까지 막대한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의 회사채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 매출이 설비 투자를 따라오면 삼성전자의 주문도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비만 늘고 현금 회수가 늦어지면 고객사는 발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업의 본전 회복 능력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계좌의 회복 능력을 봐야 합니다. 같은 삼성전자를 보유해도 계좌의 절반을 담은 사람과 10%만 담은 사람의 답은 같을 수 없습니다. 생활 자금이 들어간 사람과 여유 자금으로 산 사람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대출이나 신용을 사용했다면 금리와 만기, 반대 매매 위험 때문에 기업의 장기 전망이 맞아도 기다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전 가능성을 묻기 전에 삼성전자가 다시 크게 흔들려도 생활과 계좌가 버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 전략은 종목 전망이 아니라 비중과 부채, 현금의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위험한 계좌 구조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유 물량은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장기 실적과 AI 메모리 성장을 보고 유지하는 몫입니다. 대응 물량은 반등 때 비중을 정상화하거나 수급이 악화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몫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주가가 오를 때 전부 팔아버린 뒤 다시 따라붙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아무 행동을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과 대응의 비율은 사람마다 달라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낮고 현금이 충분한 투자자는 핵심을 더 크게 둘 수 있지만 한 종목 쏠림이 심하거나 대출이 있다면 대응 물량을 더 크게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미리 역할을 정해두는 겁니다. 물타기도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전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같은 금액을 넣으면 평단은 내려가지만 삼성전자 비중은 계속 커집니다. 처음에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 규모까지 키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추가 매수는 가격이 더 낮아졌다는 사실보다 내 투자 가설이 더 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반도체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며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와 장비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가 그 근거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고 메모리 주문이 둔화되며 외국인 매도가 커진다면 가격이 싸 보여도 추가 매수는
멈춰야 합니다. 평단을 낮추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실권이 깊은 투자자는 한 번의 반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핵심 물량은 유지하되 반등할 때 과도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 현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은 당장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한 돈이 아니라 다음 변동성에서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본전권에 가까운 투자자는 전량 탈출과 전량 보유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 일부 비중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권인 투자자는 장기 성장 물량을 지키되 급등하는 날 신규 자금을 한꺼번에 추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손실 구간마다 행동은 달라도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내 평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위험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현금을 만드는 겁니다. 반유 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본전의 의미가 현물과 다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 하루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지만 여러 날의 누적 수익률을 같은 배수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 매일 기준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음의 복리가 쌓입니다. 삼성전자가 출발점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여전히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의 본전 가격만 보고 레버리지 상품의 회복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등할 때 일부 비중을 줄이고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업의 장기 방향을 믿더라도 그 방향이 확인될 때까지 살아남을 구조가 없으면 투자 가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수익 극대화보다 강제 청산과 음의 복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삼성전자만 기다리는 것도 유일한 본전 전략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이미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유지하되 같은 AI 투자 사이클에서 실적이 먼저 확인되는 후방 산업을 옆에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CXL, MLCC와 AI 기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대형 메모리와 서로 다른 시점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전 매물을 소화하며 쉬는 동안 장비와 전력 종목의 수급이 붙으면 계좌 전체의 회복 속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빨리 만회하겠다는 마음으로 급등한 소형주에 몰아타면 위험만 바뀔 뿐입니다. 갈아타기보다 추가하기, 테마보다 실적과 수급이 원칙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CXL에서는 실제 발주와 고객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늘리면 장비 기업의 수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펀드도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 조달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CXL은 AI 서버의 메모리 확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어서 데이터 처리량이 커질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반도체나 CXL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주장부와 고객사 인증,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이 장비주로 확산될 때 비로소 메모리 한 종목이 아니라 설비 투자 전체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MLCC와 AI 기판은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가치가 커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AI 가속기의 전력과 처리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고성능 MLCC와 고사양 기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기는 두 영역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반도체 다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그보다 더 바깥의 축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려면 변압기와 배전기기, 전력 반도체와 냉각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주가가 흔들려도 이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늘면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정 회복을 삼성전자 한 가격에만 걸지 않고 같은 성장 흐름 안에서 실적의 시점이 다른 자산을 나누어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부터 확인할 것은 5가지면 충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지 보십시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는지, 삼성전자의 반등이 장비와 삼성전기,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날 거래가 줄고 반등하는 날 종가까지 매수세가 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쌓이면 본전 매물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이 됩니다. 반대로 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며 후방 종목까지 약해진다면 평단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본전 가능성은 희망이 아니라 이 5가지 변화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본전은 주가가 내 매수 가격으로 돌아오는 한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다시 흔들려도 버틸 현금이 있고 핵심 물량을 지키면서 과도한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진짜 회복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과 AI 메모리 수요는 장기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신 메모리와 높은 금리, 불안정한 외국인 수급이라는 위험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전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핵심과 대응 물량을 나누고 반등해서 현금을 만들며 추가 매수는 이익과 수급이 확인될 때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 자금 이동을 매일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대형 반도체의 매수 변화부터 후방 종목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순간 주도주에서 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금의 핵심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장이 쉬는 동안 미국 금리와 반도체가 움직일 때 화요일 삼성전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개장 전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